이 최근에 이 청약제도가 다양해지고 뭐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불법 전매나 뭐 청약 꼼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들 뭐 이렇게 변호사분들 많이 사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아.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청약이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가점이 높아지냐? 함께 사는 식구 세대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4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까지 위장 전입을 시켜서 가점을 높이는 사례는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또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 공장 부지 같은 곳에 주소 옮겨 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다른 유형들도 있어요. 바로 위장 이혼과 위장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교제한 적도 없는 남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은 다음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위장 이혼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자녀로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래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자녀로서 이 분양을 받고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세대를 분리하고 아이를 본인이 키운다고 하면서 또다시 다자녀 혜택을 통해서 주택을 한 채 더 분양받으려는 이런 꼼수 시도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하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받으려고 이런 꼼수로 특별 공급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집이 뭐길래 이렇게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다. 네. 청약 통장 불법 매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봇대 같은 곳이나 지하철 가다가도요. 이 문에 조그만 명함 같은 거 붙어 있는데 맞아요. 뭐 청약 통장 삽니다. 네, 이런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요. 있어요. 봤어. 그러니까 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청약이 당첨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되고 가점이 높으려면 일단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내가 청약 통장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가입을 했다고 해도 이 계약금 마련할 길이 없으니 청약 통장 해지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지할 바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 명의를 넘겨버리는 거죠. 엄연한 불법인데 이런 청약 통장을 웃돈을 몇 천만 원을 주고서 명의를 함께 사버리는 그런 불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브로커들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전대와 재임대도 있는데 청약에 당첨되면은요 일정 기간 동안은 전매,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된 것은 내가 거주 안전을 위해서 나라에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네. 이걸 금방 웃돈을 얽고 투기 목적으로 팔아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걸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교묘하게 어기고 청약이 당첨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분양권을 팔아버린다거나 원래는 내가 거주해야 돼서 전세를 놓을 수 없는데 전입 신고는 할 수 없지만 몰래 반값에 전세를 주는 일들. 그럼 그 집 전세 주면 사실상 나 거주할 곳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청약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런 불법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머리도 좋아요. 지금 불법 꼼수들만 해도 네.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경우에 다 법적인 처벌 받는 거죠? 이게 종류 보시면 위장 전입, 위장 위장 뭐 이용, 결혼, 청약 이혼. 통장 매매, 불법 전매, 재임대 이거 다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꼼수를 넘어서 이게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취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주택법상 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만약에 청약 당첨됐어요. 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분양권을 전매 그러니까 청약 당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못 파는 그런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에 판다는 거에 웃돈을 받고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서로에 안 드러나게 막 현금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그런 행위들도 전부 다 금지 행위고 이 경우도 전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브로커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공인중개업자 또는 그 보조원 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그 브로커 행위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 지하에서 그 막 분양권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공인 중개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중개사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안 걸리면 되겠지? 어떻게 사실 나까지 잡아? 그렇죠. 이런 생각에서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 엄청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그냥 개인간 이렇게 사고 그렇지, 파는 건데 내가 그렇지. 돈도 다 주고 뭐 웃돈도 주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 네. 라고 하지만 이게 걸렸을 때 진짜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전매가 원칙적으로 계약이 무효라서 당첨이 취소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 내가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매수했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이전 단계에서 불법 뭐 그런 전매가 있었던 경우다 이러면 난 몰랐잖아요. 그럼 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나도 불법임을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위험을 감수하고 살다가 문제가 터진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고 선을 딱 그었죠. 그런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게 문제되는 분양권인지 모르고 몰랐어. 이것을 구입하는 선의의 제3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도 선의의 제3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모르고 분양권을 산 경우에 보호해주겠다라는 판례가 또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 미추홀구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나는 잘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분양권을 산 겁니다. 네. 그런데 미추홀구로부터 연락이 딱 옵니다. 지금 산 그 부동산이 전매 제한을 어긴 판매자로부터 산 불법이다. 부동산이라 아유. 문제가 된다. 계약 취소돼야 된다. 소유권 못 준다.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열어봤더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2019년도 6월에 이 분양권이 생겼는데 내가 6개월이 지나고 2020년도 1월에 샀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봤더니 최초의 이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한 달 만에 그러니까 6개월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누군가에게 이미 팔았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이렇게 어겨진 부동산인지를 모르고 또 그 분양권을 산 겁니다. 아이고 진짜 몰랐네. 그렇죠. 진짜 몰랐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런 사정들을 잘 소명을 하고 선의의. 계약서도 제시를 하고 몰랐던 부분 내가 선의의 제3자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이 분양권을 취득을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매 제한을 어기게 되면은 내가 정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